안녕하세요. 나에게 들려주는 책 라디오 리엠미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언제 읽어도 좋은 책,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부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깬 거인들의 61가지 전략입니다. 저자 팀 페리스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아마존 뉴욕타임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 1억회 다운로드 돌파. 그럴만한 책 타이탄의 도구들이다. 타이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을 뜻한다. 그는 팀 페리스 쇼에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 중 200명을 출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원칙과 습관들을 골고루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엑기스들만 이 책에 담아놨다. 이 타이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이 있었다. 첫째, 승리를 만드는 아침 의식. 타이탄들은 하루 시작 60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잠자리 정리 3분, 가벼운 명상 10분, 스트레칭 5에서 10회 반복, 차 마시기 2, 3분, 아침 감사 일기 5에서 10분.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 3분만이라도 지금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이다. 타이탄들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이다. 혼란한 생각들을 일기에 적어 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라. 셋째, 모든 것을 기록하라. 57개 나라에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인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수가 없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넷째, 두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도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고민하는 내내 불확실하다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무서운 경고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라. 이것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철학가 세네카의 조언이다. 두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최악의 상황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 그러면 난 언제든 예전 경험을 살려 바텐더로 일을 시작해 월세를 마련할 수 있을 터. 가구를 팔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던 생각들이 돌연 긍정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행복은 거절의 기술. 브레인 스피킹의 마리아 포포바는 말한다.
준비가 되지 않는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다. 6번째, 시각화하기. 우리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고 써진 투명한 병 만들기.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멋진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넣어둔다. 이 시각화가 타이탄들의 성공 비법이다. 7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먼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런 글들을 많이 칭찬하고 인용한다. 그 밖에도 아침을 조금 먹거나 굶기, 숙면 취하기, 집중력이나 창의력이 요구될 때마다 듣는 노래가 따로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한 경험이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약점을 커다란 경쟁력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는 초능력은 없었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들의 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했다. 프랑스의 정치가 가시성 피에로 마르크는 말했다.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 바로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이다. 체스 천재로 8번이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고 태극권 세계대회에서 21번이나 우승한 조시 웨이치카는 말했다. 상상도 못할 큰 기회는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된다.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 그리고 싱크대 수리공에서 시가 10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만든 시이칼은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평범하고 오래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과 원칙 속에 당신의 까만 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특별한 방식으로 재결합시켜 그것으로 당신만의 유일한 세계와 삶을 설계하라. 마지막으로 팀 페리스가 독자들에게 남긴 말이다. 첫째, 성공은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둘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루어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도 모두 결점투성이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많은 타이탄들이 추천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나온 구도자인 시타르타와 부유한 상인의 대화를 읽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말이오? 시타르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놓습니다. 상인, 그건 잘 알겠소.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소? 시타르타,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상인, 그게 다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이오? 시타르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배고픔이 나를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을 배고픔을 멀리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나는 금식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책에서 팀 페리스는 이것을 자신에게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나는 사색할 줄 안다를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는 기다린다를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바라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를 어려움과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금욕과 절제가 한낱 밥 한 끼를 굶고 하나의 욕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의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서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시타르타의 명언, 나는 사색할 줄 압니다. 나는 금식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이 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